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마을 아세이 유세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결혼 후 9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온갖 구박을 받은 외국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아마도 4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의대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거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인턴 과정만 어느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인턴실의 학생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학교 클리닉으로 바리바리 찾아오는 환자들,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때쯤에 제가 맡고 있는 팀의 인도네시아 모녀가 환자로 찾아오게 됩니다. 보통 인턴은 2명 내지 3명이 한 팀인데 제가 있던 팀은 2명이었고 일단 모녀가 같이 왔기에 한 명씩 따로따로 문진에 검진에 평가됐는데 그 어머니는 아주 인자한 표정을 가졌다고 한다면 딸은 너무나도 어둡고 우울해 보이는 뭔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문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딸의 문진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게 많이 망가져 있는 듯한 모습이라 특징적으로 딱 여기가 안 좋다라고 할 케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 임신 때문에 학교 클리닉을 방문한 케이스라 일단은 불임의 모든 포커스는 맞추어져 있었다. 문진 중에 환자가 호소하는 문제는 결혼한 지 9년이 되었고 아이를 원했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기더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IUI라고 인공수정까지 하는 등등 노력을 많이 했지만 효과를 못 봤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아는 사람이 동양약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어머니랑 같이 오게 되었단다. 그래서 딸이 아무래도 얼굴이 밝아 보이질 않는구나 싶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싶었다. 아무튼 첫 방문이었기에 그것도 임신 관련 문제라 아주 세밀하게 문진하고 검진하고 교수님을 모시고 와서 다시 한번 문진의 검진의 평가를 마쳤다. 교수님 말. 이 환자는 임신이 안 돼서 오는 오래된 스트레스로 마음의 상처가 심하네. 모든 기능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단 말이지. 일단은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치료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자. 그러고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치료에 포커스를 맞추고 인턴이지만 나름 정성껏 1시간 가량을 치료해드렸다. 학교 클리닉을 나갈 때쯤 얼굴을 보니 그래도 한결 편안해 보이기도 했기에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치료받으러 올 수가 있냐고 물으니 올 수가 있다고 했다. 더 다행인 것은 그 어머니가 허리 수술 후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오늘 치료받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한결 움직이기가 편하다고 하시면서 딸과 함께 다음 스케줄을 예약하시고 떠나셨다. 항상 그날의 치료가 끝나고 나서 환자분이 만족을 하시면 우리도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가 보다. 그리고 환자가 불쾌해하거나 만족을 하지 못해서 컴플레인을 하면 우리도 뭔가 마음이 좋지가 않다. 여차여차해서 또 일주일이 지나고 그 모녀는 다시 학교 클리닉에 오게 되었다. 특히나 딸이 말하기를 저번 주에 치료받고 가서는 나름대로 한결 편해졌어요. 그리고 조언해준 대로 하니 몸도 좀 따뜻해지는 것 같고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열심히 했어요. 환자분이 하는 말이 긍정적이라 나 또한 마음이 벌써 긍정적이 되었다. 그리고는 우리는 배정된 진료실로 가서 다시 일주일에 따른 변화나 증상들을 이야기하면서 문진을 할 때쯤이었다. 아무래도 학교 클리닉이라 나름 큰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환자는 유명한 개인 한의원을 가겠지. 굳이 학교 클리닉을 오겠냐고 생각했던 시기인데 2번째 문진에서 갑자기 환자에게 이 말을 듣고는 충격이었다. 9년 가까이를 병원에 가서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했단다. 시험관학이며 인공수정이며 그 당시 환자분의 컨디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고 했다. 하지만 공들인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다고 한다. 인내심이 다다랐을 무렵인 7년 정도 지난 뒤부터는 허구한 날 폭언에 무시해 환자분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울었다고 한다.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속상한데 남편까지 그러니 더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혼자 몰래 울기도 하고 남편 앞에서 대놓고 울기도 하고 그랬단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언제나 내 편이어야 하는 남편은 그 마음도 몰라주고 허구한 날 환자를 무시하고 폭언도 서슴지 않고 급기야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고 멀리하기 시작하더라고 하더라. 남편 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부부관계를 지속하냐. 그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돈이나 더 벌자. 지금 잠이 쳐오냐.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지금 TV가 바지냐. 지금 쇼핑이 말이냐 빵구냐. 등등 남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같이 자기를 원망하는 소리뿐이었다고 한다. 그 무시와 멸시의 말 중에서 최고봉은 너 같은 것도 여자라고 내가 데리고 사니 참 한심하다. 였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텐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랑했던 여자에게 이런 폭언을 일삼는다는 게 참. 그래서 아이 갖기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혼에 관련해서 자기 엄마랑 몇 번 대화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그런 수모까지 참아가면서 자기가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남편도 처음에는 같이 노력해보자, 노력하면 언젠가는 아이를 주시겠지, 다 잘 될 거라고 항상 응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다. 노력을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 싶은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부부가 행복하게 살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 하소연을 하더라. 그러면서 정말로 진료실 안에서 펑펑 우는데 나까지도 그 고생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같이 울컥하더라. 그러나 평정심을 찾고 다시 문진을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금방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계속 울먹거리고 있어서 계속 진행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혼자서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눈물을 닦을 휴지만 건네고는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된다. 그 환자분도 이내 평정심을 찾으셨는지 평온한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시더라. 그날도 그렇게 문진 후에 교수님께서 환자를 다시 문진 검진, 진단을 다 하시고는 이런 것에 오늘의 치료 포커스를 두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자리를 떠나셨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고 덤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말도 건네고 하면서 그렇게 그날도 1시간가량이 후다닥 지나가 버렸다. 당연 그 환자의 어머니도 오셔서 허리 치료도 받으시고 치료를 다 마치고는 기분 좋게 딸과 함께 다음 스케줄을 잡고는 클리닉을 떠나셨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12회 정도 치료를 마치게 되었고 그 다음 스케줄에 딸은 오지를 않았고 그 어머니만 클리닉에 오셨었다. 혹시나 그 환자분에게 뭔 일이 있나 해서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아니, 오늘은 어째서 따님분과 오지를 않고 혼자 오셨네요. 따님분이 어디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같이 못 오신 건가요? 한의사 선생님,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며칠 전에 속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가던 병원에 갔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경사스러울 수가 있나 싶어요. 정말로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병원 가는 건 포기하고 있었고 해봐야 여기 클리닉 와서 치료받고 있던 게 다였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당연 그 공은 환자 자신과 담당했던 교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 팀의 일원 중 한 명이 나였기에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었다. 당연히 그 소리를 들은 안내데스크 직원이나 다른 인턴 몇 명이 놀라서 물어보더라. 왜 소리를 지르냐고, 뭐 좋은 일 있냐고. 당연 좋은 일이 있지. 내가 치료했던 환자가 임신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당연 놀라고도 칭찬받을 일이네 하더라. 지르는 그 소리쯤은 그 순간에는 아무런 잡음도 아닌 기쁨의 소리니 다들 이해를 해주더라. 나도 모르게 나온 소리기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 얼마나 잘된 일이냐.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눈에 다 보인다. 정말 축하한다. 등등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쁨의 표현은 다 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딸의 근황을 물어보니 지금은 몸 관리 중이고 아주 조심조심히 생활한다고 하더라. 당연 임신 중이라서 한 해 치료는 당분간 쉬고 마음과 몸을 같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라고 전해드렸다. 그렇게 그 어머니에게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 나니 그 두 번째 문진에서 그 딸이 하염없이 울던 게 생각이 나서 괜히 코끝이 찡해지더라. 그 세월을 감내하면서 얼마나 견디고 견뎌냈겠는가.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폭언과 무시, 그 속에서 보낸 눈물의 시간, 아픈 마음을 스스로 달래면서 얼마나 버티고 또 버텼겠는가. 그 어머니에게 따님과 남편 사이는 지금 어떤지는 차마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 추측해보면 당연히 남편분이 정신을 차리고 와이프를 사랑으로 보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그 태도가 바뀐다면 그것도 참 그렇겠다 싶다. 이 글을 쓰는 지금쯤이면 벌써 아이를 낳고 아주 잘 키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멀리서라도 그 따님분과 그 가족의 행복을 빌고 싶네요. 그 어머님과 따님분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꽃길만 걸으시고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아세이 유세이였습니다.